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따라해보고 싶은 거순요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거순요법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순요법을 이제 제암거순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암거순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여 년 전에 독일 의사인 막스 거슨이 암을 포함한 많은 만성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했던 자연요법, 특히 환경 개선이나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해서 시행했던 이 거순요법을 21세기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것이 제암거순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순요법을 이제 거순 박사가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한데요. 거순 박사는 신경과 의사예요. 근데 본인이 아주 지독한 편두통 환자였어요. 신경과 의사이지만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하지 못해서 뭐 일상생활이나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양요법, 해독요법을 통해서 한번 내 병을 고쳐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순요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해독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자. 두 번째는 우리 몸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주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독을 시켜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세포의 대사가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임상적인 관찰을 위주로 처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거순요법의 이론은 의학적인 생리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식이요법은 대부분 다 이 거순요법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뭐 뉴욕에 있는 곤잘레스 박사가 하는 곤잘레스 거순요법, 또 멕시코에서 하는 뭐 거순 플러스 요법, 또는 뭐 어드밴스드 거순 세라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암 거순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거순요법은 자연 치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음식의 힘이라는 거, 환경의 힘이라는 거, 운동의 힘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 퇴행성, 노인성 질환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변화함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다 바뀌게 되죠. 먹거리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의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질병 패턴도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고 뭐 이럴 때는 주로 감염성 질환, 뭐 결핵이라든지 뭐 콜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죠. 근데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특히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먹거리가 너무 풍부해지고, 또 이 먹거리를 인위적으로 기르게 되고 재배하게 되고, 또 거기다 또 여러 가지 뭐 농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먹거리라든지 환경, 뭐 특히 수질, 토양 이렇게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질병 패턴이 바뀌어서 암이 지금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암이라든지 아니면 대사증후군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부터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병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 환자만 하더라도 지금 생존해 있는 암 환자가 2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암을 포함하면 거의 우리 인구의 반 정도가,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반 정도가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그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정통의학을 하는 나라입니다. 정통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식 의료제도죠. 그러니까 그 정규적인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또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제약에서 만든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만 의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은
의사의 자격증이 MD, 메디칼 닥터입니다. 즉 약을 쓰는 의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약으로 치료합니다. 고혈압 환자 약 주죠. 고혈압 약. 당뇨 환자 당뇨약. 뭐 그죠? 암 환자 항암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요 정도가 이제 정통의학이고 이것만 갖고 우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를 통제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포저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정해지면 그 질병에 따라서 또 이 환자의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해야 될 게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할 게 너무 작은 거죠. 근데 이 정통의학, 약이라든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만 갖고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당뇨도 그렇죠. 고혈압도 그렇죠. 암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난 뭘 먹어야 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 환경은 어떻게 개선해야 돼?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보완의학이라고 그러고 또 대체의학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라고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비타민 주사라든지 뭐 고주파 치료라든지 뭐 항산화제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대체의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통의학만 하지만 외국에서는 정통의학을 기본으로 해서 보완의학과 대체의학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같이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통합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암거순요법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보완대체의학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순요법, 제암거순요법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냐? 이것은 우리의 몸을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으로 보지 않고 전체의 유기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토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농장에 토양이 있는데 이 토양이 아주 비옥하고 기름지고 건강하면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나 거기에서 나는 열매는 다 건강한 게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황폐하거나 아니면 오염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는 나무나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는 다 병든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암이라는 열매가 걸리고 당뇨라는 열매가 걸리고 중풍이라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만 따주는 거예요. 암을 따주는 거야. 수술로 자르고 방사선으로 태우고 항암으로 녹이고. 근데 뭐예요? 좀 있다가 또 거기서 열매가 나면 그 나무에서는 똑같이 또 암이 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번에는 암만 나는 게 아니라 당뇨가 나는 거예요. 또 무슨 파킨슨이 나는 거예요. 치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다 치료하다 보면은 나중에 치료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 약이 한 보따리예요. 이 약, 저 약, 저 약. 그러면 이 약이 또 다른 병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또 약을 써야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은 환자들한테 일단 약을 하나씩 끊기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 고지혈증 환자, 요즘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콜레스테롤은 식이요법으로만은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8, 90%가 간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면은 이 중성지방이 올라간 고지혈증은 바로 좋아져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은 거의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지혈증 약을 이제 먹게 돼요. 그러면 보통 한 달 안에 거의 정상으로 뚝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약을 만들 때 1mg, 2mg, 3mg, 4, 5 이렇게 계속 용량별로 만들질 못하고 10mg, 20mg, 30mg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이 고지혈증 약 먹으면 처음에 콜레스테롤이 260이었는데 한 2달 먹고 나면 16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150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높아도 문제지만 낮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한 180 이상은 돼야 될 것이고 20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를 먹던 분을 반을로 줄여봐요. 그렇게 한 2, 3주 해갖고도 피 검사해보고 아 그래? 그럼 뭐냐면 이틀에 반을 먹게 해요. 그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00을 유지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암거순요법 같은 이러한 그 기능의학적인 치료는 잘못된 나무만 따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토양을 비옥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다음부터 나는 나무나 열매는 알아서 다 건강하게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인적인, 전체적인 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인체는 원래 태어날 때 내적인 치유 능력이 충분히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왜 웬만하게 아픈 거는 하루 이틀 쉬면 저절로 낫잖아요. 그죠? 우리 뭐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의사가 뼈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기부술을 하거나 수술을 해서 부러진 뼈들을 옆에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뼈에서 진이 나와서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적 치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한거습요법은 전체로서의 유기체로서의 우리 몸을 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토양을 건강하게 해준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내적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분이 그런 말씀해요. 거슴요법 보면은 수술도 안 하고 뭐 약도 안 먹고 식이요법하고 운동만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할래요. 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럼 거슴 박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슴 박사는 1930년대, 40년대 활동하던 의사입니다. 그때는 수술도 제대로 없었고 약도 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무기가 많은데 그걸 왜 이용 안 합니까? 그래서 정통의학적인 도움과 보완의학적인 거, 대체의학적인 걸 다 아우러서 전체적인 통합의학으로 갈 때 우리의 내적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고 우리 몸의 토양이 건강해져서 이제 소극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기능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정말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